원천징수를 잠깐 1강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소득세 과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번째, 그죠? 분리과세는 예외사항이었어요. 그쵸? 이 종합과세의 예외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리과세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원천징수를. 자, 종합과세 예외사항으로 자,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공부할 이 원천징수하고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종소세라고 해요. 종소세로 쓸게요. 종소세 신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건 분리과세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 근로소득자로 할 수도 있고요. 사업소득자일 수도 있고, 일용직 근로자일 수도 있고, 기타 소득자일 수도 있어요. 자, 요렇게 소득세에서는 구분을 합니다. 이제 양도랑 퇴직, 그런 분류과세 말고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원천징수가 뭐냐? 자, 이제 소득지급자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합니다. 소득지급자, 원천징수, 보통 이제 회사나 아니면 개인 같은 경우엔 개인 대표님이죠. 개인 사업자 대표님, 사장님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 소득 귀속자 그리고 원천 납세 의무자는 이제 우리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근로에 대한 대가를 주는데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그중 일부를 떼서요. 그거를 이제 세무서랑 구청에 내는 거예요. 세무서에 내는 그 값을 국세라고 하고 구청에 내는 걸 지방세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회사랑 이 개인 사업자 대표님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 돈을 자기들이 먹는 게 아니고 그거를 덜 준 상태에서 그거를 오히려 더 귀찮게 국세랑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회사랑 개인 사업자는 의무예요. 그래서 먼저 근로소득자 간단히 볼게요. 근로소득자는요. 다 주기에 앞서서요. 이만큼을 떼죠. 그래서 국세랑 다시 한 번만 쓸게요. 이제 국세, 지방세 그리고 4대 보험료예요.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료죠. 4대 보험료도 되게 무섭죠. 근데 이제 4대 보험료는 이 강의에서 공부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세전 금액에서 자, 공제 이만큼을 뺀 걸 차인 지급액 요거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 금액인 거예요. 원래는 세전 금액으로 연봉 협상을 하죠. 보통 이제 연봉 협상을 이 금액으로 하죠. 그죠?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공제 이만큼 떼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체 다 볼 건 아니고 오늘 계산하는 거니까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미 찍어놓은 연말정산 끝장내기 시리즈를 다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들은 소득세, 지방세, 그리고 4대 보험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금액이 세전 금액이고 자 여기가 차감액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4대 보험료가 있는 거고 여기가 세금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4대 보험료를 공부할 건 아니에요. 이 세금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런 이제 급여 명세서가 나오는 거예요. 저건 이제 뭐 굳이 뭐 자세히 볼 건 아닌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세금을 이제 덜 떼느냐 자 이렇게 돼요. 4대 보험료를 이만큼 떼고 원천세 즉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10%입니다. 무조건 국세고 구청에 내는 게 지방세라 그랬잖아요. 지방세는 국세의 10%예요. 그래서 따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국세의 10%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국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따로 있어요. 표가 따로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들은. 그래서 각각의 소득에 따라서 이 표에 따라서 자 이제 이 회사랑 개인 사업자 대표님들이 그만큼을 덜 주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금액이 제대로 띄고 있는지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로소득자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사업소득자가 문제입니다. 사업소득자. 자 이제 개인 사업자랑 이제 아닌 이제 프리랜서로 나눠지는데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외적으로 이제 원천징수를 하는 건데 왜냐면 일반 사업자 대부분이 이제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원천징수를 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의료보건 용역이나 이제 프리랜서 3.3%예요. 요거는 제가 이미 종합소득세 끝장내기에 제가 엄청 자세하게 찍어놓은 게 있어요. 이거 질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카드를 띄워놓을 테니까 그거를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지금 개관하는 거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분리과세라는 게 없어요. 분리과세는 뭐였어야 할까? 이게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거잖아요. 징수로 과세가 종결, 그죠? 그런데 사업소득자는 분리과세 끝내면 안 됩니다.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왜 그러냐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라는 걸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의료보건용이나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 세금 파악을 매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1월부터 6월까지는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되고요. 7월부터 12월 거는 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간단하게 빨리 볼게요.
1기간이랑 2기간 7월 20일까지 해야 되고 2기간은 그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이사업자 같은 경우에 또 1년 걸 한 번에 합니다. 1년치를 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어찌됐든. 그래서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부가치세 신고를 해요. 이 부가세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매출이 확정되고 매입이 확정이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천징수 안 하는 이유를 지금 공부한 겁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의료보건용어, 보통 이제 의사나 약국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약국은 또 경험사업자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어쨌든 의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리랜서 3.3% 엄청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VAT, 즉 부가세가 면세예요. 그래서 이런 신고를 안 합니다. 자, 의료보건용 같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만 어쨌든 프리랜서 3.3%는 하지 않아요. 요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카드 띄워놓은 걸 꼭 보세요. 그거 정말 자세하게 제가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 등록증이 있지만 프리랜서 3.3%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요. 그래서 원천 징수를 당하는 겁니다. 이 사업 소득자 대표적인 게 이제 프리랜서예요. 프리랜서 3.3%라고 해요. 대부분이 3.3%예요. 근데 이제 바로 뒤에서 공부할 거지만 퍼센테이지가 다른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들떼서 요거를 이제 세무서에 3%를 내는 거예요. 3%를 내고 지방소득세 0.3%. 그래서 3.3%라고 하는 거예요. 요 두 개를 더해서. 근데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100만 원 원래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고 3.3% 떼면 얼마예요? 33,000원이죠. 그래서 96만 7천 원만 주는 거예요. 주고 33,000원은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 3만 원은 국세로, 그리고 구청에 3,000원은 지방세로 이 회사랑 대표님들이 내주는 겁니다. 미리.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미리 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상이 보통 이제 요런 사업소득자지만 이렇게 원천징수 되는 금액이 면세 대상이 인적용역이나 의료병원 용역입니다. 대표적인 프리랜서예요. 프리랜서. 지금 많이 신고들 하시잖아요. 이제 5월에 신고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원천징수 의무자는 자 이제 개인들은 하지 않는다. 요런 라는 얘기고 요건 깊게는 보진 않을게요. 자, 그리고 요게 지금 개정된 게 있어서 보통 이제 3%인데 5%는 이제 봉사료예요. 봉사료이신 분들도 있죠. 그리고 이 20%는 개정이 돼서 들어왔는데 운동선수 중에서요 계약 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운동선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금 신고를 안 하고 이제 외국으로 도망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20%를 떼버립니다. 이거 엄청 큰 거죠. 20% 지방소득세 2% 합쳐서 20% 플러스 2% 해가지고 22%를 이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운동선수들 저렇게 많이 뗍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원천징수를 통해서 250만 원 3%씩 떼면 75,000원이죠. 지금 그냥 예를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떼는지. 각각의 이제 금액을 지급할 때마다 요만큼을 떼고 지방소득세도 그거의 10%. 이 금액의 10%죠. 그래가지고 자 기납부세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납부세액. 자, 그래서 이 기납부세액이 저번 1강에서 공부했던 요 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업소득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았죠? 간단하게 봤죠? 원래 원천징수 할 필요가 없어요. 개인 사업자 대부분은. 그런데 프리랜서나 의료보험 용역과 같이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원천징수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이번 5월에 신고를 할 때 기납부세액을 빼야겠죠? 그죠? 기타 소득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기사소득자도 제가 따로 다시 찍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더 깊게 볼 게 있어요. 왜냐면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는 게 있고 안 해주는 게 있는데 대부분은 인정을 해줍니다. 60%로. 보통 이제 신고하시는 분들은 60% 인정하는 세금이 소득이 많아요. 그래서 60%를 필요 경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수익 금액의 40%만이 소득 금액인데 그 금액의 22%를 떼게 돼 있어요. 세법상. 자, 그럼 수익 금액의 8.8%죠. 40% 곱하기 22%하면 8.8%입니다. 그래서 국세가 8%고 지방세가 8%, 0.8%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수익 금액이죠. 그 금액의 8.8% 아니면 소득 금액의 22%라는 얘기예요. 이거 헷갈리시죠, 많이. 금액의 22%. 소득 금액은 이 비용 위에 있는 60%를 차감해 준 거니까. 이해가죠? 산수죠? 어쨌든 소득 금액이 22%인데 수익 금액으로 말하면 8.8%가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을 떼서 자 이제 고용했던 사람이 이제 또 그렇게 내줘야 되는 겁니다. 일용직 근로자는요. 간단하게 볼게요. 이것도 바뀌었죠. 얼마 전에. 그래서 소득공제를 15만 원을 해줘요. 그리고 거기에 6%를 하고 거기서 1-50% 세액공제를 또 해줍니다.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들은 자, 요렇게 이
계산 구조로 이제 떼게 돼 있는데 이게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또 징수를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래 일용직 근로자는 대부분은 안 떼죠 원천 징수를. 그래서 1일 하루 지급해야 되는 18만 7천 원이 안 되면요 이게 금액이 999원이 돼서 소득세를 뗄 필요가 없어요. 소득세에서 그걸 면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가 하루에 18만 7천 원이 넘으면은 이제 원천 징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득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용직 근로자는 분리과세, 원천 징수로 과세가 종결이 돼요.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원천 징수를 공부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징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 세 사람은 요 세 부류는 무조건 원천 징수를 당하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일용직은 분리과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과세로 종결. 이해가죠? 그래서 이 원천 징수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예납적이 있고 완납적이 있는데 예납적은 미리 납부했던 기납부세액 지금 봤죠? 앞에 있는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나 기타 소득자는 예납적 원천 징수입니다. 그리고 완납적 원천 징수는 납부를 아예 완료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이걸. 그래서 예납적 원천 징수는 이렇게 할 때 이제 세금 신고를 하잖아요. 5월에 이렇게 할 때 이 기납부세액에서 빠져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예외상도 있다 그랬죠. 일용직 말고도 각각의 소득에서 그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소득이 따로 있어요. 그건 예외상으로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납적 원천징수는 분리과세로 종결이 되는데 이건 예외상, 종합소득 금액의 종합과세의 예외상이고 또는 일용직 근로자, 그죠? 앞에서 봤죠? 일용직 근로자는 이렇게 분리과세로 끝이 나는 겁니다.